6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도 오늘로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또 6개월밖에 안 남게 된 거죠. 2024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변화 없이 그냥 반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는 흔히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 이런 놀랍다는 노래도 있고. 근데 과연 신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사랑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그 사랑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면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대교는 잘 알다시피 유목 문화에서 출발했습니다.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약탈이에요. 모든 면에서 척박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도 약탈혼으로 되어 있어요. 밤에 몰래 다른 부족의 처녀를 잡아오는, 납치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풍습이 그대로 결혼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성경에도 신랑이 밤에 오는데 등불 켜놓고 기다린다. 이게 신랑이 어디 갔다 밤에 오는 게 아니라 약탈혼이라서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 기다리면서 불을 켜는 행위가 마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이거는 결혼 풍습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인 거죠. 이걸 가지고 현명한 아내가 어쩌느니 깨어 있어야 된다느니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느니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과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에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마치 보편적으로 다른 문화권에도 다른 종교권에도 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뭔가 좀 이상스러운 행동인 거죠. 물론 교훈, 그런 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밤에 깨어서 등불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약탈 문화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보편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 군사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에서 적은 숫자 인원으로 많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곧 신이다. 그 능력이 있어야만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 문화 바탕에서 보편적 사랑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건국한 뒤에 한 행동을 보면 역시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당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놓고도 팔레스타인에서 그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한단 말이죠. 이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이게 기독교, 유대교의 기본 뿌리란 말이에요. 이웃이 뭐냔 말이에요. 이웃이. 이런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웃이냐고 예수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원래 기독교라는 종교는, 원래 유대교라는 종교는 이웃사랑, 그 보편적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인데, 좋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운영해 와서 문제지 사실 그 종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 자체가 나쁜 종교예요. 약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만 뭔가 특별해야 하는 선민 사상이 들어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왔단 말이죠. 이게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계 가장 큰 강대국 로마는 정복의 나라입니다. 이민족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강제 점령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나갔던 그 국가의 기본 근간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였단 말이죠. 왜 기독교가 근간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기독교가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이웃이라 부르지 않아요.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야만인이고 이민족이고 죽여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재산도 다 뺏어도 되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교리적으로 신구약 성서에 그런 식으로 특히 구약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빼앗는 것을 축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뺏고 잘 죽이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 문화 자체가 폭력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식민지에서 한 만행들은 나치가 유대인에게 했던 짓은 그건 그냥 장난에 불과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일정량의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의 손목을 잘랐어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식민지 지역에서 서구인들이 제국주의가 일본이라든가 혹은 뭐 벨기에도 그랬고 네덜란드 나중에 미국까지 그 어느 서구 제국주의도 나중에는 이 섬나라 외까지 제국주의는 식민지에서 단 한 번도 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가진 악랄한 행위를 다 하면서 통치해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앞장서서 미워하죠. 우리가 거기 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백인들은 선교지에서 혹은 식민지에서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은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이 영화가 요새 들어서 잘 꾸며내요. 뭐 슬리핑 딕셔너리인가 뭐 다이어리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 영국인 관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인 여자와 살면서 그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사랑 이야기로 잘 꾸며놔가지고 대단한 러브스토리 같지만 이것처럼 개떡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백인 남자를 위해서 현지인 여성이 사전으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그 여성조차도 혼혈이에요. 백인이 나온 혼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가 백인이었음에도 관계없이 그냥 원주민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원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백인이 왔을 때 또 잠자리를 같이 하는 원주민으로 쓰인단 말이죠. 이게 백인들이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점령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선민 사상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가장 잔혹한 처참한 현실이 뭐냐 하면 백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에 따라 어떤 피가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가축처럼 사고 팝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의 농장들, 목화 농장이라든가 노예 농장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주인이 금발머리면 노예들 중에 상당수가 금발머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들, 여자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들인 거죠. 아버지가 백인 농장 주인인데 엄마가 노예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또 검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얼마씩 계산해서 다른 농장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식 애도 없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면 나하고 종자가 다르면 종교가 다르면 믿음이 다르면 민족이 다르면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서구 문화의 본질이고 야훼 종교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자기와 다르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선이고 결국은 진리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식민지에 교육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심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노예가 너무 많으면 곤란해.
내가 직접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노예는 많아지면 재산이겠지만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내 범위, 내 손아귀에 들어있지 않는 노예들이 많아지는 것은 위험해. 그래서 식민지에서는 대부분 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과 더불어서 이 소수민족들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함과 더불어서 산하 제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인들의 인구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예이긴 한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인구에 대한 조절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에 기반을 하는 거냐 하면 열등한 민족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발달된 기독교 문명이 딱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식민 노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그 이상은 잉여고 많아지면 골치 아프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는 아직도 2차 대전 이전의 옛 땅들, 옛 식민지 지역을 여전히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라도 그 통치권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거나 발전하면 가차없이 눌러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동서간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이 갑자기 커져버린 거죠. 만약에 양키들이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중국은 저렇게 크지 못했어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조절했겠지. 크고 나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을 통제하고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반도가 딱 붙어 있으니까 북한은 완충지대로 두고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한반도가 끊임없이 분단을 겪게 되고 이념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념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이념으로 대치되어 있단 말이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섬나라니까 중국과의 문제가 생기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물자들이. 군대를 이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한국은 한반도는 반도에 대륙이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동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유리.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거지 뭐 한국이 그렇게 이쁘거나 대단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을 키웁니다. 적당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문화 예술 방면으로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정책이 자기네들은 국내에서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흑인들이 이제 독립한 노예가 되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게 하는 거는 싫어. 백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방해를 하면서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를 표명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불만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불만을 터트려내서 어딘가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면으로 만들어낸 것이 스포츠 스타, 연예인, 가수들, 배우들 같이 이렇게 소수의 분야에서 흑인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유색인종들을.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유색인종들은 여전히 낙후된 노동시설에서 노동하는 노예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 그대로 교육에 들어와서 너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서 진정한 평등한 사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비로소 서로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등하고 제도적으로 묶여있고 계획적으로 아기애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노력을 하라는 건 노예 보고 농장에서 뼈가 빠지도록 뼈가 부서지고 허리가 붕개지도록 열심히 일하라 하는 개수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